적폐청산을 외치는 여당 먼저 하실래요? 아니면 정치보복이다? 아니 먼저 하세요. 제가 왜 저를 가리켜요? 예, 그 지금 말하는 적폐청산은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쌓인 적폐 그 중에서도 국가적 범죄 행위를 없애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적 범죄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적폐청산인 것이 그리고 정치보복 아닌 것이 탄핵된 게 12월 9일입니다. 황교안 체제에서 탄핵됐고요. 그다음에 헌재에서 파면당한 게 3월 10일이고요. 구속된 게 3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치보복 주장은 얼토당토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프레임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이 자체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니 다 듣고 넘어갈게요. 아니요 하세요. 주고받고 해야 돼요. 아, 그럼 다 들으면 재미없어. 아 그래요? 그럼 예. 제가 그냥 바로 받을게요. 저는 최 의원님을 그냥 굉장히- 바로 받지 마시고 들이받으세요. 아니요. 제가 여기 지금 처음 멘트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최 의원님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같이 방송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이제 의견이 같을 때도 되게 많아요. 어허.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반대를 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적폐청산 전 진짜 항상 공감해요. 정말 좋아요. 꼭 해야 돼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딱 그 정부 두 개만 하느냐. 전 이왕 하는 김에 노무현 정부 그리고 김대중 정부 더 내려가도 상관은 없는데 더 내려가려고 하면은 지금 계신 분들이 너무 어린 시절 얘기니까 그 정도까지 4개 정부를 한 번에 털자. 그 털어서 적폐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과가 있으면 그 과를 제대로 한번 다 털어서 그런데 시간이 진짜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 정부가 10년 20년 할 것도 아닌데 이 짧은 정부 안에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오늘 신고리 제대로 터졌잖아요. 뭐 영화 보고 난 이제 대통령께서 그거 원전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되고 그뿐이 아니라 인천공항에 400명 다시 빈지 정규직 뽑았고 2분 지난 것 같아요. 이까지 할게요. 예. 자 그런데 진짜로 어제 우연한 자리에서 다른 배운 분들이 적폐가 뭐죠?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러니까 한 사람 옆에 있다가 적을 완전히 폐기하는 거야 이 기회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농담 같잖아요. 이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 국가적 범죄 행위 그러니까 적폐라고 하는 단어 이제 요즘 국민들 다 아실 거예요. 그 적금 들듯이 말하는 것처럼 쌓일 적이잖아요. 하나하나 쌓여 있었던 그 잘못된 폐해들이라고 어허. 하는 것들을 좀 철폐하자라고 하는 이제 표현인 것인데 정진석 대표가 예. 그저께인가 그 국감 때 이 말을 하셨더라고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한마디로 정리해볼게. 적폐청산이 뭐냐라고 하면 국정원, 뭐 검찰 이러한 국가적 기관 중에서 특히나 힘 있는 기관들이 국가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관여했던 일들 이것들 철폐하자는 거 아니냐?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이게 정진석 자유한국당 대표가 말했던 거예요. 원내대표가.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답이고 실제로 뭐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전에 정부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할 만한 어떤 근거나 관련한 서류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주장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먼저 정리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종길 변호사님. 예, 근데 이제 적폐청산 저희 전적으로 동의해요. 우리 유해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근데 이제 적폐가 뭐냐에 대해서 서로 좀 동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적폐라는 것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옳지 못한 경향이나 새로운 현상을 깨끗이 씻어낸다. 아하. 이것이 단어적 뜻이고 예. 김광진 전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국가적 기관이 정치 관여하는 걸 철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폐에 대해서 지금 동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하려고 그러면 적폐가 뭔지를 먼저 공감을 하고 거기에 맞는 것들은 시간이나 대상을 정하지 말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예. 지금 뭐냐면 왜 여권에서 적폐청산을 얘기하는데 오해를 받느냐. 일단 기간을 9년이라고 딱 정하는 거예요. 이명박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거기서 문제가 됐던 것. 근데 그 지금 문제 삼는 내용 중에 보면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된 사건조차도 당시에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이유로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고 똑똑하셔서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이해찬 전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앞으로 20년 동안 보수가 아니라 좌파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래갖고 누가 순서대로 하면서 보수를 괴멸시키겠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한 누가 그 그 얘기했다고? 당시 이해찬 전 총리가 이해찬 전 보수를 총리가. 시간 괴멸시키. 지났는데. 아 잠깐만요. 예. 그래서 입이 그러니까 지나네. 결국은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를 괴멸시킨다는 얘기가 적을 폐기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걸로 많은 국민들한테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이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예. 약하세요. 예. 음. 지금 정치적인 평가 부분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 부분은 좀 분리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9년 동안 쌓여왔던 국정원 등 권부가 동원된 국가적 범죄 행위를 국가적 범죄 행위다. 국가적 아하. 범죄 행위, 아하. 예, 범죄 행위에 대해서 증거의 기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의 적폐청산이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다른 의미의 정치적 의미의 수사들은 또 별개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해를 받는다라고 하시는 건 주관적인 평가고요. 지금 오해 안 하시고 적폐청산 필요하고 국가적 범죄 행위를 빨리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라는 국민이 70% 80%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고 주관적인 표현은 배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우리가 재조사 요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범죄 행위 중에 일부가 제대로 조사되지 못하고 증거가 폐기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댓글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그런 것에 관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고 새로운 증언이 나타났기 때문에 재조사 요건이 되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안별로 좀 들어볼게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 이제 재판 못 받겠다면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다. 그러면서 근데 사실상 그 얘기 예. 전에 방금 이 부분 지적해야 예. 되는데요. 세 가지 지금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국가적 범죄 행위, 중요 예. 범죄 행위다. 그다음 증거가 있다. 그다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사건을 한번 여기에다가 기준을 한번 대서 재보자고요. 자, 국가적으로 중요한 범죄 행위에 해당되죠. 그죠? 대통령 일가가 640만 달러 뇌물을 받았다. 해당되죠? 아이고, 증거 많이 있느냐? 들었지. 다 있어요. 당시에 다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시는 바람에 본인에 대한 수사가 중단됐고 공범이라고 지금 강력하게 의심되고 추정되어지는 가족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기록이 영구 보존돼 있으니까 증거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법정형이 10년 이상 무기까지 해당하는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그렇다면 지금 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적폐청산의 기준에 예를 들자면 대통령 일가 640만 달러 불? 그 사건은 딱 떨어져요. 그러면 그 사건이 그 기준에 제가 맞으면 답할게요. 그것도 해야죠. 예. 네, 근데 제가 왜 답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9년 이박 두 정권에 있었던 그런 것만 해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얘기하는지. 구체적인 사안 나왔어요. 이거 640만 불. 답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살짝 말을 비트시는데 뇌물 사건이라고 규정하시면 그건 왜곡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뇌물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나는 알지 못했다. 예, 이게 뇌물 여건에 해당하는 몇 가지가 안 돼서 뇌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이건 허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댓글 같은 경우는 재조사 요건이 된다. 왜?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예, 새로운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재조사 증거가 나왔다. 요건이 되고 또 새로운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증거와 증언의 일부를 법원이 받아들여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630만 불 640만 예, 불요? 수수에 대한 의혹 사건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가 뭐가 나왔습니까? 이 이명박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건 문재인 정부 검찰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검찰이에요. 그래서 공소권 없음 판결을 내렸는데 그 이후에 재조사를 하려면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관련자들의 증언 문건이나 새로운 사실이 나와야 재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증거나 증거가 증언이 뭐 있어야 나왔습니까? 한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잠깐 또 설명하겠습니다. 640만 불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아니 이 부분만 얘기하세요. 새로운 증거가 그러니까 그 뭐가 부분 나왔어요? 설명하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예, 그 예. 부분이에요. 640만 불 같은 경우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가족이 공범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공범이냐 아니냐 부분이 그 당시에 계속 이렇게 언론에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사건이 멈췄었는데요. 이 부분을 국민들 중에서는요. 상당수 많은 숫자들이 이 부분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혐의 없음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히 혐의 없음 아닙니다. 공소권 공소권 없음. 없음이라고 합시다. 좋아요. 죄송해요. 제가 말 실수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났지만 이 부분이 가족이 만약에 공범이라는 것이 수사에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수사가 근데 필요하다면 유채관님 그 제가 얘기 내용에 끝나고요. 잠깐만요. 예, 얘기 끝나고 하세요.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지금 적폐청산이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이거 우리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소시효도 남아 있거든요. 공범이라면. 그러니까 자 좋아요. 노무현 정부에서 이 부분이 계속 640만 불이 대선 때도 나왔으니까 이왕 적폐청산이면 이쪽에서도 주장하고 있으니까 받아주는 것도 그리고 특검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특별 법안을 지금 제출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한번 다 같이 속 시원하게 해주면은 더 이상은 적폐란 이야기가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김광희 의원님. 질문 하나 예. 좀 드리고 싶은데 저한테요. 예. 네. 그 자유한국당 분들이 뭐 말만 하면 640만 불 얘기를 예. 먼저 네. 꺼내세요. 네. 그 640만 불이 어떻게 구성된 640만 불인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뭐와 뭐를 섞어가지고 640만 네. 불을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제가 내용을- 유채권님께 아니 아니, 정말 제가 저희가 변호사잖아요, 논평 쓸 제가. 때 했으니까 여기서 답을 해도 괜찮을 자,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전제로 이 얘기부터 해야 돼요. 나는 항상 옳고 상대방이나 외부에 그러니까 제 다른 질문에 들어보세요. 답을 다른 드리세요. 사람은 주세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 방식의 적폐청산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적폐청산하고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으려면 자 우리 이명박 박근혜 잘못한 건 물론 지적하지만 과거에 노무현 DJ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 잘한 것도 그러니까 많지만 그 들어보세요. 640만 불이라고 하는 아니, 것이 조금만, 어떤 걸 지금 기준에서 조금만 말씀하시는 들어보세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건 잘못했고 이런 잘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반성부터 시작을 하면은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텐데 640만 달러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아들과 조카 두 사람한테 500만 달러가 갔죠. 그 500만 달러는 좀 투자금이지 먼저 세 가지 않습니까? 먼저 투자가 얘기- 됐다라고 하는 세 것은 가지 먼저 검찰에서도 인정을 한 거 설명드릴게요. 아니겠습니까? 100만 달러는 그건 뇌물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100만 달러는 회사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에이, 점잖으신 분이 왜 그래요? 100만 네. 달러는 시간제 권양숙 주세요. 여사한테 전달된 시간. 100만 달러. 40만 달러는 딸내미한테 간 40만 달러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뇌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최순실이 공무원이 아닌데도 지금 뇌물로 처벌받는 이유는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인지 여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도 뇌물이 되는지 여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았나 몰랐는가 예. 여부인데 예, 잠깐 한 여기서 가지만 제가요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연차 당시의 태강실업 회장을 조사 내용에 따르면 당시 그냥 언론에 들어가면 보도된 됩니까? 내용에 아니 정민규 따르면 변호사님 지금 그 경고 들어왔어. 너무 길다고 조금 짧게. 예, 그러니까 네. 당시에 보도된 내용 등에 따르면 시간만 박연차 전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과 상의를 했다라는 취지의 기사들이 났고 또 검찰이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째, 예. 자, 기사 나온 게 다 사실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실 분 없습니다. 예, 그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자꾸 공범 하시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이 건을 가지고 오는 건 딱 한 가지 이유잖아요. 예. 서거한 노무현 대통령님을 소환할 수도 없고 재조사할 수도 없기 때문에 끝없는 물타기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과의 결정적인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 뇌물 사건을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주도했고 경제수석을 시켜서 이 뇌물 사건을 이끌어간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 안 결정적으로 났네. 다르다. 자 알겠습니다. 자 640만 불 얘기 여기서 우리 청취자분들 다 이해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다. 아까 주제로 다시 넘어갑니다. 법치의 이름으로 벌인 정치보복이다. 자유한국당 유해 최고위원님 네, 동의하세요? 근데 이 부분에 동의하느냐를 묻기 전에 제가 예. 지금 법치적에서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증거 인멸이 예상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 법원에서 그렇게 했죠. 네, 구속영장 발부되기 전날 묘한 일이 발생을 했었어요. 예.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뭐 캐비넷에서 또 뭐가 나왔다고 했는데 예. 비서실장의 역할이 그런 브리핑을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하나 예. 또 어쩜 그렇게 시기적절하게 그 순간에 캐비넷에서 딱 나왔는지 근데 나온 날짜도 그 날짜가 아니에요. 예. 그 전달에 나왔는데 그때까지 들고 있었던 이유가 뭔지 하나 예. 또 왜 캐비넷에서 맨날 나오는지 하나 그런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겹치니까 그런 이야기가 그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 얘기 다시 못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답은 말씀 해야죠. 충분히 나왔으니까 잠깐만요. 예. 자, 말도 안 되는 박근혜 전 말씀인데. 대통령의 네. 법치의 이름으로 벌인 정치보복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 변호사님 동의하시냐?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캐비넷이 참 궁금해요. 산타크로스 캐비넷인가 봐요. 왜냐하면은 특히 이 민주당의 그리고 현 정부의 산타크로스 캐비넷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뭔가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그런 청와대 서류가 구조를 필요할 아시면 때 좀 이해하실 텐데.
아니 근데 왜냐면 아직도 창고를 다 못 뒤졌대요. 아 그래요? 예. 우린 청와대를 들어가 봤거든요. 에이, 근데 그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봐요. 아니 실제 왜냐하면 요번에 지금 문제가 된 그 서류 두 개도 지난번 예. 우리가 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하나는 지난달 한 20일경 하나는 아, 8월 27일. 10일경에 발견됐는데 뒤늦게 두 개를 묶어가지고 마침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하루 전날 자.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요거는 답을 하고 넘어가야 예, 돼요 우리가. 알겠습니다. 답하시고 네. 시간도 지금 없으니까. 이게요. 새로운 증거들이 캐비넷에서 나오는 거 사실이라 어쩔 수 없고요. 박근혜 정부가 그만큼 일을 허술하게 처리했다는 부끄러운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건의 발견 시점이 9월 27일 정도인데요. 그때가 연휴 바로 앞입니다. 만약에 9월 27일에 이걸 곧바로 여러 가지 검토 없이 공개했다면 연휴 중에 여론 공작한다고 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런 캐비넷 문건들을 정말 신중하게 잘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형식을 가지고 물타기 하시는데 캐비넷에서 아무것도 안 나와야지요. I'm walking alone, the streets are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 가 예. 그저께인가 그 국감 때 이 말을 하셨더라고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한마디로 정리해볼게. 적폐청산이 뭐냐라고 하면 국정원, 뭐 검찰 이러한 국가적 기관 중에서 특히나 힘 있는 기관들이 국가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관여했던 일들 이것들 철폐하자는 거 아니냐?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이게 정진석 자유한국당 대표가 말했던 거예요. 원내대표가.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답이고 실제로 뭐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전에 정부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할 만한 어떤 근거나 관련한 서류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주장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먼저 정리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준길 변호사님. 예, 근데 이제 적폐청산 저희 전적으로 동의해요. 우리 유해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근데 이제 적폐가 뭐냐에 대해서 서로 좀 동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적폐라는 것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옳지 못한 경향이나 새로운 현상을 깨끗이 씻어낸다. 아하. 이것이 단어적 뜻이고 예. 김광진 전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국가적 기관이 정치 관여하는 걸 철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폐에 대해서 좀 동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하려 그러면 적폐가 뭔지를 먼저 공감을 하고 거기에 맞는 것들은 시간이나 대상을 정하지 말고 적폐청산을 외치는 여당 먼저 하실래요? 아니면 정치보복이다? 아니, 먼저 하세요. 제가 왜 네. 저를 가르쳐요? 아니요. 예, 그 지금 말하는 적폐청산은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쌓인 적폐 그 중에서도 국가적 범죄 행위를 없애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적 범죄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적폐청산인 것이 그리고 정치보복 아닌 것이 탄핵된 게 12월 9일입니다. 황교안 체제에서 탄핵됐고요. 그다음에 헌재에서 파면당한 게 3월 10일이고요. 구속된 게 3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치보복 주장은 얼토당토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프레임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이 자체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니 다 듣고 넘어갈게요. 아니요, 하세요. 주고받고 해야 돼요. 아, 그럼 다 들으면 재미없어. 아 그래요? 그럼 예. 제가 그냥 바로 받을게요. 저는 최 의원님을 그냥 굉장히- 바로 받지 마시고 들이받으세요. 아니요. 제가 여기 지금 처음 멘트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최 의원님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같이 방송도 많이 했었고 아. 그런데 이제 의견이 같을 때도 되게 많아요. 어허.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반대를 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적폐청산 전 진짜 항상 공감해요. 정말 좋아요. 꼭 해야 돼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딱 그 정부 두 개만 하느냐. 전 이왕 하는 김에 노무현 정부 그리고 김대중 정부 더 내려가도 상관은 없는데 더 내려가려고 하면은 지금 계신 분들이 너무 어린 시절 얘기니까 그 정도까지 4개 정부를 한 번에 털자. 그 털어서 적폐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과가 있으면 그 과를 제대로 한번 다 털어서 그런데 시간이 진짜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 정부가 10년 20년 할 것도 아닌데 이 짧은 정부 안에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오늘 신고리 제대로 터졌잖아요. 뭐 영화 보고 난 뒤에 대통령께서 그거 원전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되고 그뿐이 아니라 인천공항에 400명 다시 빈지 정규직 뽑았고
2분 지난 것 같아요. 이까지 할게요. 예. 자, 그런데 진짜로 어제 우연한 자리에서 나름 배운 분들이 적폐가 뭐죠?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러니까 한 사람 옆에 있다가 적을 완전히 폐기하는 거야, 이 기회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농담 같잖아요. 이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 국가적 범죄 행위 그러니까 적폐라고 하는 단어 이제 요즘 국민들 다 아실 거예요. 그 적금 들듯이 말하는 것처럼 쌓일 적이잖아요. 하나하나 쌓여 있었던 그 잘못된 폐해들이라고 어허. 하는 것들을 좀 철폐하자라고 하는 이제 표현인 것인데 정진석 대표 증거의 기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의 적폐청산이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다른 의미의 정치적 의미의 수사들은 또 별개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해를 받는다라고 하시는 건 주관적인 평가고요. 지금 오해 안 하시고 적폐청산 필요하고 국가적 범죄 행위를 빨리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라는 국민이 70% 80%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고 주관적인 표현은 배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우리가 재조사 요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범죄 행위 중에 일부가 제대로 조사되지 못하고 증거가 폐기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댓글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그런 것에 관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고 새로운 증언이 나타났기 때문에 재조사 요건이 되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안별로 좀 들어볼게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 이제 재판 못 받겠다면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다. 그러면서 근데 사실상 그 얘기 예. 전에 방금 이 부분 지적해야 예. 되는데요. 세 가지 지금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국가적 범죄 행위, 중요 예. 범죄 행위다. 그다음 증거가 있다. 그다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사건을 한번 여기에다가 기준을 한번 대서 재보자고요. 자, 국가적으로 중요한 범죄 행위 해당되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예. 지금 뭐냐면 왜 여권에서 적폐청산을 얘기하는데 오해를 받느냐. 일단 기간을 9년이라고 딱 정하는 거예요. 이명박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거기서 문제가 됐던 것. 근데 그 지금 문제 삼는 내용 중에 보면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된 사건조차도 당시에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이유로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고 똑똑하셔서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이해찬 전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앞으로 20년 동안 보수가 아니라 좌파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래갖고 누가 순서대로 하면서 보수를 괴멸시키겠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한 누가 그 얘기를 그 당시 했다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해찬 전 보수를 총리가. 시간 괴멸시키. 지났는데. 잠깐만요. 예. 그래서 이분 그러니까 지났는데. 결국은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를 괴멸시킨다는 얘기가 적을 폐기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걸로 많은 국민들한테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약하세요. 예. 지금 정치적인 평가 부분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 부분은 좀 분리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9년 동안 쌓여왔던 국정원 등 권부가 동원된 국가적 범죄 행위를 국가적 범죄 행위다. 국가적 아하. 범죄 행위, 아하. 예, 범죄 행위에 대해서